갑이 자기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 인도해서 을이 이걸 사용 수익하다가 그다음에 10년 전에, 자 말이 좀 이상한데, 자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임야를 병한테 미등기 전매해서 현재 병이 임야를 점유하고 있대요. 자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인도하고, 그럼 을이 다시 이걸 병한테 미등기 전매해서, 자 등기 안 했다 그랬죠? 등기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전매해가지고 이자한테 인도했답니다.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 10년 전이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흘러갔어요. 무슨 문제가 출제되겠습니까? 지문이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 10년 지났으니까 이자가 지금 점유를 안 한 지가 10년 지났죠? 예? 10년 지났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채권, 누가 물건이래요? 누가 이렇게 물자 나왔잖아요. 자,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입니다. 채권적이니까 원칙은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원칙은 10년 소멸시효 걸리죠,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한테 인도하고 10년 지났대요. 그럼 이자가 점유 안 한 지가 이미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 걸렸습니까? 안 걸린다 그러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자가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하고, 또 타인에게 팔아서 인도해 줬을 때 이런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서 타에 처분했을 때에는 여전히 이 사람은 이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그죠? 자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소멸시효 진행 안 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 행사하기 위해서 이걸 대비 가능하다, 그죠? 아직 살아 있으니까 대비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단문 확인할게요. 4번 보시면, 자 중간자 을이 점유를 상실한 지 이미 10년 지났으니까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까? 시효로 소멸 안 했어요. 그죠? 자, 그게 답이고. 20번에 가등기에 관한 얘기인데 2번 지문을 보시면, 2번 지문,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현재의 등기 명의자입니까? 가등기할 그 당시 소유자입니까? 가등기할 때 그 당시 소유자, 그자한테 번등기 청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매매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매도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말소 등기 청구권, 자 해제로 생긴 그 이전 등기 청구 또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죠. 예,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해요, 안 해요? 이거는 못하죠, 그죠? 안 합니다. 자 기억이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 했다가 그다음 이자가 해제했답니다. 자, 왜 해제했습니까?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그런 말 안 써도 이자가 채무 불이행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해제할 수 없는 거니까 해제해서 이제 이 등기 말소하라 라고 청구합니다.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을 때 이전 등기 청구해도 괜찮아요. 맞죠, 그죠? 이거는 물권적이죠, 그죠? 물권적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한다, 안 한다? 못해요, 그죠? 다만 자 이거 기억나요? 만약에 이자가 대금 지급 못해서 갑이 계약 해지하면 이 사람은 이 등기를 갑에게 이전해 주기로 별도 약정했을 때 그 약정에 따라서 갑이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 이거는 사전에 미리 가등기 해 놓을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 나온 판례. 자 원래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안 해요. 그런데 이자가 채무를 지급 못해서 이자가 해지하면 이자는 등기를 이쪽에 돌려준다고 별도 약정했을 때 이 약정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는 미리 사전에 가등기해 놓을 수가
있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21번은 좀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각자 하시고,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을은 위조문서 사용해서 갑명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쳤대요. 자,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갑 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자신 명의로 무단으로 등기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그죠? 이자가 서류 다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해 놓았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 부동산이 병, 정에게 순차 매도되고 정에게로 이전 등기되었답니다. 이게 병을 거쳐서 다시 정에게로 가고 정명의로 등기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이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이자가 선이자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죠? 이 등기에 공신력 없습니다. 이 사람을 무단으로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에요. 이 등기 보고서 이자가 믿고 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한 겁니다. 그죠? 일단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설문 가지고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이 부동산이 현재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다. 어때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이 을, 병, 그리고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은 세 사람 모두에게 성서 판결을 받아내야 그래 이 등기를 전부 말소시키고 자신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죠. 한 놈만 미국 가 있다라면 이건 소송 진짜 골치 아파져요. 그죠? 그래서 갑이 정 요 사람만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도 괜찮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바로 이게 뭡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 소송하고 요 소송 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소송이다. 어때요? 본질은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맞습니까? 본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본질은 똑같은 소송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동일한 소송으로 봐요. 동일한 소송으로 보니까 만약에 정한테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만약에 패소했다. 그럼 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패소하고 난 다음에 같은 소송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갑일정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 그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되었다면 이제 갑은 정에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는 제기 못해요. 그 다음에 4번에 다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고 그 다음에 무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맞습니까? 자, 이거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이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지. 이것도 물권적이고 둘 다 물권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X.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정이 을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을, 병, 정의 그 점유 기간의 합이 10년을 지났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쇼가 인정 안 된다. 자, 어때요? 자, 원래 이렇게 점유를 승계받은 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앞사람의 점유를 합쳐서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앞사람의 점유를 다 합쳐서 보니까 1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한 지가 10년 지났으니까 등기부 시효주도 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자, 한 번 더.
자, 점유를 승계를 받았을 때 현 점유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죠? 하자가 승계되잖아요. 자, 이 사람 말입니다. 이거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그리고 선입니까? 악입니까? 타주고 악이에요. 무단으로 점유하는 거니까. 바로 이 하자가 승계돼 버립니다. 하자가 승계되니까 쇼츠되게 안 되는 거지. 맞죠? 그죠? 자, 다시 의뢰점유는 이거는 악이고 그 다음에 타주입니다. 이걸 아울러 주장해버리면 바로 점유의 태양이 바로 타주고 악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쇼츠되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에 틀린 것은 1번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이주 넘게 했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갑이 을에게 말소등기 청구하는 거 이거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자, 합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 청구할 때 이거 물권적입니다. 맞죠? 물권적이에요. 합의 해제했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 그것도 없었던 걸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소급해서 복귀해버립니다. 그 복귀된 소유권에서 바로 말소등기 청구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이다. 그 다음에 2번에 갑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변조로 소멸한 경우 갑이 을에게 저당권 넘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거 여기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자, 별거 아니에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자인데 그런데 채무를 변제했다 그랬잖아요. 채무를 변제하면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해버리죠. 하니까 그 등기 말소하라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변제했는데 근데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으면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지.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니까 물권적이죠. 그죠? 맞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3번은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 자, OX. 자, 점유취득 시 완성했을 때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잖아요.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이거는 채권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5번 있잖아요. 5번. 혹시 실수로라도 집에 가서 읽지 마세요. 읽으면 멘붕이 빠집니다. 근데 해결해봐야 답 안 나와요. 아니,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구민법이 의사주의를 취하다가 60년부터 우리 현행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내용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26번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그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추정력은 인정된다.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때요? 옳습니까? X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잡으세요.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보존등기 명의자입니다. 자, 보존등기 명의자라면 이 건물은 A가 신축했을 걸로 추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런데 A가 신축 안 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정은 깨졌지. 맞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뭘 오래 고민해요.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숙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 그때 말씀드리지만, 자, 어려운 거 막 범위를 막 넓혀 나가다가, 그러다가 쉬운 거에 헷갈려버리면은, 이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넓히지 마세요. 알만한 것들만 확실하게 하세요. 예? 알만한 것들, 이런 것들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게, 둘은 넓게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숙지해야 돼요. 이런 거 나오자마자 바로 OX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자 보존등기도 추정력은 있습니다. 즉 신축했다는 거 추정받아요. 그런데 신축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명되면 당연히 추정이 깨지는 거지. 맞죠? 깨졌으니까 자 그러면 자 한 번 더 그러면 신축자가 B인 걸로 이자가 신축한 걸로 증명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정 일단 깨진 거예요. 깨졌으니까 이제 A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팔았다고 내가 매수한 거라고 주장할 수밖에는 달리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보존등기로 매수한 사실이 추정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내야지. 증명 못하면 이거는 무효.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즉 매매 계약이 이미 존재했었다. 그러면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으로 경료된 등기라도 추진력을 갖는다.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한 번만 더. 자, 이게 갑구입니다. 자, 갑구인데 순위번호 1번, 2번, 3번 소유자 명의 변동은 A, B, C로 내려와 있고 등기 원인은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 상태에서는 C가 B로부터 매수했을 거라고 추정받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 계약 또는 등기 접수일자 그거보다 이 사람의 사망일자가 B의 사망일자가 이게 더 빨라요. 더 빠르면 이 사람의 소유자 추정은 일단은 깨집니다. 깨지는데 다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C하고 매매 계약은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자, 경정등기는 자 어때요? 경정 전과 후가 동일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동일성이 없대요. 그러더라도 일단 경정 후의 그 명예인의 권리관계 이걸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래 그 등기가 실제 부합한다. 이러면 굳이 이걸 무효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원래는 경정등기는 경정 전과 후에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지만 동일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정 후에 그 등기가 실체를 제대로 표상하고 있답니다. 그럼 굳이 그거를 말소하고 이럴 필요 없죠. 그죠? 유효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고 27번에 3번 보시면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의 그것보다 크대요. 다시 읽을까요?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의 그것보다 크대요. 이때 물권행의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에 B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주는데 당사자 약정은 말입니다. 약정은 표담보 채권을 3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등기는 4천으로 해버렸습니다. 4천으로 등기돼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이 물권행의 한도 내에서는 이 등기가 유효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이중으로 격리된 보존등기에 있어서 그 실체적 신실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통해서 유효등기가 정해진다. 맞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 한 번만 더. 자, 어떤 250번지의 땅에 등기부를 떼보니까 두 개 나와요. 등기부가 두 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개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가백개설한 등기부, 이것도 가백개설한 등기부, 이게 먼저 한 등기부, 이게 후에 한 등기부. 자, 보존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 같은 사람이 두 개 개설했다면 언제나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그죠? 이게 유효고 후등기는 실제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효입니다. 맞죠? 그리고 후등기 터잡은 것은 다 무효예요. 이전 등기든 실전 등기든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인 후등기 터잡아서는 시효취득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등기부가 두 개 나오는데 한 개는 가백개설한 등기부인데 또 한 개는 의리개설한 등기부다. 이렇게 명의자가 달라요. 이게 먼저 한 등기부고 이게 뒤에 개설한 등기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따집니까? 그죠? 만약에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면 말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 후등기가 이게 설사 실제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이게 만약에 원인 무효라면 이게 실제 부합할 때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저것처럼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앞에 등기가 원인 무효 아니면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 이렇게 따지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자, 언제나 신실한 소유관계를 가지고 유효 무효를 따집니까? 실질관계 부합해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죠? 28번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동의가 있는 외에도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 생략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이 다시 병한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중간 등기를 생략하자 라고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가 갑하고 을이 합의했고 갑하고 병이 합의했습니다. 이러면 3자 합의 있는 걸로 봐요.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 합의가 있으면 3자 합의가 있는 걸로 봐요. 이런 경우는 직접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중간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비해서도 최초 양도인에게 그 다음에 직접 자기 앞으로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게 있으면 구구적으로 모순 생깁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중간 생략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비해서도 그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중간 생략에 합의가 없으면 합의가 없대요. 합의가 없다면 중간자의 이전 등기 청구를 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럼 이건 OX. OX. 합의가 없으면은 당연히 중간자를 대비해서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미가 X입니까? 자, 대비해서도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비해서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X지.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자, 다시 중간 생략 합의 없다 그랬죠? 합의 없으면은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비해서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X지. 자, 어때요? 이해했습니까? 자, 중간 등기 생략 합의 없죠? 그러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비해서만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X죠.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 간에 뭐라고요? 자, 당사자 간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되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으로 바꾸시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간 생략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합의가 없었는데 중간 등기 생략하자 라고 합의가 없었는데 근데 바로 어떻게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었답니다. 이전 등기 되었을 때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합의 없이 되었다 하더라도 요 매매계약과 요 매매계약만 있었다면 이 등기는 실체 부합합니다. 그래서 유효죠. 그죠? 유효고 갑은 합의 없었다는 이유로 이자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 생략 합의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이전 등기 된 이상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고. 자, 그러면 5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합의 하에
중간 생략 등기 해도 그래도 무효입니다. 이 기억나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합의하에 중간 생략 등기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자, 답이 두 개, 3번하고 5번하고. 자, 그 다음에 29번에 1번을 보시면, 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 생략 합의 아래, 그 다음에 허가 없이 전전 매매가 되었을 때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보세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을이 병한테 각각 전전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되었어요. 자, 이때 이 병이 말이죠.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하라고 지금 청구할 수 있나 없나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더. 자,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갑하고 병 간의 계약을 성립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절차상 생략하자 이 말이지. 갑과 병 간의 이제 계약이 성립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협력을 청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매매 당사자도 아닌데. 맞죠,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자, 다시 중간 생략 합의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갑하고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중간 생략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서 중간자, 이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한 번 더. 자, 중간 등기 생략 합의했다고 해서 갑하고 병 간의 계약을 성립했다 이거는 아니고, 그죠? 여전히 갑과 을 간의 계약, 을과 병 간의 계약, 이게 여전히 유효다 맞습니까? 이게 여전히 유효니까 중간자, 이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간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자, 어때요?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이전 등기 청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자 이거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서류 제기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알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중간 등기 생략하자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갑하고 병 간의 계약을 성립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계약은 갑하고 을과 병 계약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중간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여전히 살아있고 이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중간 등기를 생략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중간자가 느닷없이 갑에게 소를 지겠습니다. 나에게로 이전 등기하라고. 그랬을 때 갑이 중간 등기 생략하자고 합의했잖아 이러면서 합의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눈빛들하고는 참. 자, 한 번만 더. 자, 중간 등기를 생략하자라고 합의했어요. 합의서요. 도장 다 찍었습니다. 도장 찍을 사람도 없겠지만. 자,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 놓고 느닷없이 중간자가 이쪽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로 이전 등기하라 라고 소리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갑이 아니 중간 등기는 생략하기로 우리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이전 등기는 못 해줍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가? 못해요. 못합니다. 여전히 이게 살아있어요. 그죠? 합의하고도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 들어도 괜찮고 이 사람이 그걸 대비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0번은 뭐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유사한 내용이니까 31번 이것도 각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32번에 자,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해서 대금 다 지급했고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등기는 안 했대요. 자, 갑의 부동산을 을이 사가지고 대금도 다 지급했고 인도도 받았고 뭐는 안 했다? 등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세요. 이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했고 그러면 갑, 을, 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해버린다.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럼 5번에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했고 갑, 을, 병 간에 중간 생략 합의가 있은 후 갑과 을 간에 매매대금 인상 약정을 했습니다. 이때 갑은 인상된 그 매매대금 이걸 못 받았다는 이유로 병에게로 이전 등기를 구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중간 등기를 생략한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 병한테 이렇게 매매하는 계약 해놓고 자, 했습니다. 합의해놓고 당사자가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했답니다. 매매대금 인상 합의. 이 상태에서 병이 이제 합의했으니까 나에게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바로 소송 들어왔습니다. 이때 갑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바로 그거 할 수 있나 없나? 있다, 그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다시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중간 등기 생략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대금 지급 안 해서 채무를 불이행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해제했어요. 이때 이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이미 해제했다는 이유로 당신한테 이전 등기 못 해준다라고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쉽게 판단하세요. 제발 상식으로. 이자가 돈 안 주는데 여전히 해줘야 됩니까? 돈 안 주니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고유권 안 맞죠? 해제했으니까 이제 못 해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갈게요. 자,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게 아니고 이자가 이 계약 없던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제가 땅 살 지금 사정이 못 됩니다. 합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합의로 해제해버렸습니다. 중간 등기는 생략한다 라고 3자가 분명히 합의해놓고 이 계약은 합의로 해제한 거예요.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병한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부합니다. 지금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특별한 사정 없다는 가정하에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자 항상 우리 상식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갑이나 을이 한번 되어보세요. 내가 갑이 한번 되어보세요. 내 계약입니다. 내 계약을 이 사람과 합의해서 해제하거나 말거나 그걸 누가 간섭합니까? 내 계약을 내가 합의해서 해제하겠다는데 그거 누가 간섭해요? 계약도 내 자유고 해제하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그건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중간 등기 생략한다라고 이거 절차를 합의한 거지. 이 계약서를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거 합의한 거 아니에요. 합의 해제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당사자 고유 권리입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 못 해줍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다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합의 해제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자기들 소관이에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말 해요. 자,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이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3번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얘기인데 2번 지문을 보시면 자, 건물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건물의 존재가 추정된다. 어때요? 자,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만, 즉 권리에 관한 것만 추정이 되지 부동산의 표지부 등기 말입니다. 이거는 추정 안 돼요. 맞죠, 그죠? 근데 등기부상에 토지 지목이 만약에 과수로 되어 있으면 그게 과수인 걸로 추정받는다? 자, 등기부상에 그 토지 지목이 과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럼 과수인 걸로 추정받습니까?
현장에 가면은 그게 과수인지 저수지인지 다 나오는데 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걸로 추정받는다? 아니에요. 실제 해보면 다 나와요. 그죠? 자, 표주부의 부동산에 표시관한 것은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등기에도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등기된 부동산에도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에도 이렇게. 자,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그 추정력 이렇게 인정되는가. 자, 등기가 있으면 등기된 것만 추정받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추정력을 부여합니까? 아니죠, 그죠? 자, 점유하면 일단 적법이 추정되는데 이거는 목적물이 동산일 때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이면 오로지 등기된 것만 이것만 추정받습니다, 그죠? 등기부에 나오는 거 이것만 추정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액을 변제한 후 저당권 그 다음에 글자를 더 집어넣으세요.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자, 채권액을 변제한 후 저당권 등기를 말소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을 하니까 표답의 채권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말 표현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자 보세요. 일단 저당권 등기가 있는 한 말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있는 한 그 채권의 전부에 관해서 소송이 붙으면 그러면 저당권 등기 명의자 그 사람은 채권에 남아있다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자 그 자가 채권은 사라졌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일단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한 그 등기 명의자는 담보되는 채권이 있다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이 사라졌으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 자가 채권이 이미 다 사라졌다고 입증해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5번에 현재의 등기 명의자가 이전 등기 명의자의 그 등기 관련 서류 이걸 위조해서 등기를 마쳤다는 게 증명되었답니다. 그러면 그 등기가 실제 부합하는지 하지 않은지에 관한 증명 책임은 현재의 등기 명의자에게 있는가 전 등기 명의자에게 있는가. 자, 다시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등기부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자는 B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이게 증명되었다. 또는 이 사람의 등기 관련 서류를 이자가 딱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게 이게 다 증명되었답니다. 증명되었다면 이건 추정 다 깨진 거지. 맞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누가 입증해야 돼요? 추정이 다 깨졌으니까 현재 등기 명의자가 자기가 소유권 취득이 그거 진짜 맞다라고 입증해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4번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에서 2번 지문에 특조법에 따라서 경유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타인 소유 요점이 판명되었다면 추정력은 깨지는 거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B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보존 등기 명의자입니다. 토지의 보존 등기 명의자. 면은 자, 이자가 이 땅을 매립했든지 또는 행정관서로부터 최초로 소유권 인정받은 즉 사정받은 걸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그전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자가 원래 소유자였다는 게 밝혀졌다면 이 추정은 깨진 거예요. 맞죠, 그죠? 깨진 겁니다. 그러면 B는 내가 A로부터 뭐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권리 이전받은 사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존 등기로 추정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돼요. 맞죠, 그죠?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한 번 더. 자,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정받은 자가 최초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었다.
그 전에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 이런 게 증명되어 버리면 이 추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자, 특조법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이 만약에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조법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특조법?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거 말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말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민법을 제정 못했기 때문에 일본 민법을 그냥 계속 썼습니다. 그때는 의사주의였어요. 이 말은 등기 안 해도 일단 돈만 다 주고 인도받으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 땅이다라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해놓았다가 현행민법이 60년부터 시작될 때 이제는 등기 안 하면 아예 소유자가 안 되는 걸 해놨어요. 형식주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60년에 새 민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등기 안 하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들 몇 년 내에 다 등기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합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해서 한시법으로 또 특조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몇 년 안에 이런 서류 구비해서 등기하라고 특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 특조법에 따라서 등기할 때는 일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하게끔 해놨습니다. 지금은 절차를 거쳐 안 거쳐요. 서류만 들어가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특조법에 따라서 등기할 때는 이 땅이 그 사람 땅 맞습니다라고 동네 사람 2사람 이상이 정인으로 써줘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실질 심사를 거쳐가지고 등기했어요. 그래서 이 특조법에 따른 등기는 아주 강한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왜?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도록 했으니까. 이해돼요? 사실상 실질심사를 거쳐서 등기하게끔 했으니까 강한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특조법에 따라서 보존등기했다면 그 앞에 이미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도 이게 추정이 안 깨져요. 이해됩니까? 아무튼 이제 특조법에 따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조법, 임야 소유권 등기에 관한 특조법 두 개가 있었어요. 그 특조법으로 등기할 때는 엄격한 요건, 절차를 거쳐서 등기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존 등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 앞에 소유자가 이미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도 그것 때문에 바로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시고 OX. X입니다. X예요. X. 그 다음에 3번에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추진력은 제3자는 물론이고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맞습니까? 별 얘기 아니고 자 아까 등기부상에 소유 명의자 변동이 A, B, C로 내려와 있으면 C는 소유자로 추정받잖아요. 이 추진력은 이렇게 제3자의 D가 나타나서 그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해도 이 소유자 추정 가지고 대항하면 되죠, 그죠? 근데 두 사람 간의 소송이 붙어도 추진력 가지고 이자에게 대항하면 되죠. 그래서 이자가 이 사람 등기는 무효라고 증명해내야 되죠, 그죠? 맞죠?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이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진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건 다 아시겠지.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관계, 예컨대 매매 예약 이런 게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지, 그죠? 그래서 옆에 답이 4번으로 되어 있지만 2번하고 4번 두 개입니다. 2번하고 4번 두 개가 답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자, 특조법에 따른 등기는 상당히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특조법에 따라서 보존 등기했을 때는 그 앞에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도 그것 때문에 소유자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